이번에 나갈 거는 화학 반응에 대한 얘기를 좀 볼 거예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여기 반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물질이 변화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그래서 자 얘는 반응이란 말이 나오면 변화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치? 물질이 변하는 건데 물질이 변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산과 염기가 하는 중화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얘네들을 구분하는 그냥 막 나누진 않겠죠. 기준이 있어야겠지. 그게 뭐냐면 전자 이동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변할 때 물질 사이에 전자 이동이 있으면 산화환원 반응, 없으면 중화 반응 요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뭐를 산화환원 반응을 이제 먼저 보려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으로 이렇게 구분을 다시 해서 보면 얘네를 구분하는 기준은 산소, 수소, 그 다음에 전자, 그리고 산화수라는 게 있고요. 자, 이때 산소가 뭐 하는 거? 이제 산소가 결합하는 거. 산소를 얻는 반응이 산화 반응, 수소를 잃는 반응이 산화 반응, 전자 잃는 반응이 산화 반응,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에요. 반대로 산소를 잃거나 수소를 얻거나 전자를 얻거나 산화수가 감소하는 걸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요 산화수 얘기는 이거는 여러분들 2학년 올라가면 이과 가는 사람들은 화원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학교에서 통합과학 할 때 1학년 때 요 내용을 수업해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치? 그건 그때 가서 내신 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요 세 가지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치? 고1 때는 요 세 가지 얘기를 보게 되고, 그 중에 여러분들 특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산화환원 반응의 본질은 이거예요. 그치? 자, 앞에서도 얘기했잖아. 뭐라고? 여기 전자이동, 그지? 전자이동이 일어나는 게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그죠? 그래서 요게 본질인데 그러면 산소나 수소 얘기는 뭐냐 이거는, 그지? 우리가 전자라는 거 존재 자체를 알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2, 300년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 전에는 그럼 산화환원 반응이 없었냐? 있었지. 그 전에도 물질은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자라는 걸 모를 때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산소나 수소를 가지고 산화환원 반응을 이렇게 구분을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전자가 그치? 요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하는 거더라라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자 모든 산화환원 반응은 모든 산화환원 반응은 뭐로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산화 반응은 산소나 수소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뭐는 산소나 수소를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산화환원 반응도 있어요. 그건 다 뭐로 전자로 설명하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중에 우리가 여기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전체 9가지의 산화환원 반응들을 볼 건데, 자, 9가지의 산화환원 반응들을 대표적으로 볼 건데, 첫 번째로는 산소나 수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 실험을 이용한 산화환원 반응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금속하고 양이온이 만났을 때 하는 산화환원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가지, 여기에 각각의 여기에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이렇게 해서 9가지의 산화환원 반응들을 볼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볼 거는
산소나 수소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교재에서는 뭐로 나오느냐? 그지? 자, 인류 역사와 그지? 생명에 그지? 영향을 줬던 산화환원 반응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광합성입니다. 그지? 자, 먼저 볼 건 그러면 얘가 뭐를 영향을 줬다고 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자, 광합성이 어떤 영향을 줬니?라는 걸 먼저 볼 건데, 그지? 자, 지구가 만들어지고, 자, 원시지구로 할까?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걸 우리가 원시지구라고 하는데, 그때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생명체가 만들어졌어요. 자, 생명체는 어디에서? 그지? 바다에서. 그때 바다를 우리가 원시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생명체가 나타나고 그런 생명체들 중에 시간이 또 한참 지나서 광합성하는 생물이 나타납니다. 그럼 얘가 광합성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산소의 농도가 증가했겠죠. 그 산소의 농도가 증가해서 나중에 뭐도 만들어, 그지? 오존층도 만들게 됩니다. 오존이 뭐야? O3지. 자, 오존층이 하는 역할이 뭐야? 자외선 차단하죠. 그지?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니까 뭐가 육상생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요 육상생물이 나타나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게 자, 이 광합성의 이제 대표적인 영향이 될 거고 자, 그래서 광합성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 그지? 자,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나서 뭐를 포도당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든다. 이게 광합성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자, 누가 여기 자, 이산화탄소가 여기 요렇게 가서 뭐를 만들어? 이, 지, 지. 요렇게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게 뭐야? 그게 환원 반응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는지 찾을 때, 지? 제일 먼저 지금 우리가 산소와 수소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산소와 수소를 뺀 나머지 누가 있어? 탄소 있죠? 탄소가 어디로 갔는지를 쫓아가면 돼요. 그래서 그때 뭐가 달라졌어? 수소가 빠졌지. 그죠? 수소가 줄어들었잖아. 쏘리 미안. 수소가 생겼지. 수소가 생겼죠. 없던 수소가. 그러니까 무슨 반응이야? 환원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자, 여기 O2 이렇게 한 종류로 되어 있는 물질 이런 걸 뭐라고 불러? 그치? 이런 걸 우리가 호돈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한 종류로 되어 있는 물질을 호돈소 물질이라고 해요. 이 호돈소 물질을 쫓아가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여기 요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수소가 떨어졌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반응이야? 산화 반응이에요. 그치? 해서 요렇게 산화 환원 반응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요렇게 가는 게 지금 광합성인데 이 반응이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가면 그게 뭐야? 그죠? 그게 세포호흡이죠. 그지? 자, 그래서 세포호흡은, 자,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포도당이 요렇게 뭐가 되겠어? 이산화탄소가 되겠지. 그때는 무슨 반응이야? 그때는 산화 반응이에요. 또 산소가 요렇게 반대로 가서 물이 되겠지. 그때는 환원 반응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을 반응식을 따로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한 세트로 그냥 외워버리는 게 편해요. 그리고
반응이 반대로 갈 때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지? 자, 여기 다시 보시면 서로 요렇게 반대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지? 그래서 뭐다? 요렇게 광합성과 세포호흡할 때 산화와 환원이 서로 반대로 바뀐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최근에 요걸 이제 잘 물어보는데, 지금 봤던 것처럼 광합성은, 그치? 자, 광합성은 어디에서? 그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잖아. 그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세포호흡은 이건 어디에서? 그치? 미토콘드리아.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반대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치? 요런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에서는 요런 내용들을 같이 알고 계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치? 화석연료의 연소라고 하는 거 이제 볼 건데, 일단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화석연료라는 걸 먼저 봐야겠지. 자, 화석연료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화석연료라는 건, 자, 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석탄, 석유, 가스 등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얘네의 주 성분은 뭐 탄소하고 수소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여기 연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연소한다는 건 뭐야? 어떤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결합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연소라고 해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방출되죠. 열에너지나 빛에너지, 열에너지가 방출되겠지.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려고 하는 화석 연료의 연소는, 그치? 자, 뭐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화석 연료의 주성분이 탄소하고 수소인데 얘네가 뭐 한다고? 그치? 연소한다고. 다시 얘기해서 산소와 요렇게 결합한다고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치? 탄소가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고, 수소가 연소하면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되는 게 화석연료의 연소고. 그 다음에 이런 화석연료의 연소가 어떤 영향을 줬니라는 것도 봐야겠죠. 그치? 자, 화석연료의 연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거, 그치? 여기 어떤 영향을 줬냐? 자, 우리가 이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 석탄이나 석유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거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서부터예요. 그럼 에너지를 언제부터 많이 사용했냐? 그쵸? 증기기관 이용하면서. 증기기관을 사용하면서부터 그치? 우리가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치? 그 증기기관 사용했을 때 그때 뭐가 일어났어? 그치?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부터 그치? 산업혁명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그 예시를 한번 봐야겠지. 이런 화석연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CH4 메테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가스예요. 그치? 자, 얘가 연소한다는 게 산소랑 결합한다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 탄소가 있으니까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여기 수소가 있으니까 뭐가 나와? 물이 나와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알아둘게. 자, 여기 이산화탄소 만들 때 탄소 하나 들어가잖아. 근데 여기 탄소 하나 있잖아. 여기 지금 1일 때 기준으로 보는 건데, 그럼 이산화탄소 몇 개? 한 개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물 만들 때 수소가 몇 개? 두 개 들어가잖아. 근데 여기 수소가 몇 개 있어? 네 개 있죠. 그럼 물이 몇 개 만들어져? 두 개 만들어지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산소가 두 개 있잖아. 여기는 산소가 여기도 두 개 있죠. 여기 2 있으니까. 산소가 전체 몇 개? 4개 있지. 그러니까 여기 O2니까 얘가 산소 혼자, 산소 분자가 두 개 있어야겠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그렇지? 이런 걸 개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맞출 줄 알아야 돼. 그런 것도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마찬가지로 산화환원 구분하면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여기서 뭐라 그랬니? 여기서 산소하고 수소를 뺀 나머지를 쫓아가라 그랬지. 그게 뭐야? 탄소였다 그랬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산소하고 수소를 뺀 나머지 탄소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갔네. 그죠? 얘 지금 요렇게 가면서 수소가 떨어지고 산소가 붙었지. 그러니까 무슨 반응? 산화 반응. 그 다음에 뭐 하라 했어? 호돈소 물질 쫓아가라 했지. 호돈소 물질 여기 있네요. 산소. 얘 지금 여기 요렇게 갔지. 수소가 붙었네. 무슨 반응? 환원 반응.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자,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자, 이런 거에 나오는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시로 나오는 것 중에 에탄올이 있습니다. 2H5OH. 이게 오늘 그 술의 원료가 되는 놈이야. 술도 불이 붙어요. 그치? 그래서 에탄올 연소하면 여기에 이렇게 산소 들어가서 연소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탄소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수소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자, 탄소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는데 여기 탄소가 몇 개 있어? 이게 1일 때 탄소 2개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2개 만들어지겠지. 그죠? 그 다음에 자, 수소가 몇 개? 수소 여기 5개 있고 여기도 하나 있잖아. 6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3개 만들어지겠죠. 그지? 그럼 여기에 지금 산소가 몇 개 있어? 앞에 2가 있으니까. 그지? 산소가 4개 있는 거고. 자, 여기에 산소 앞에 3 있으니까 산소가 3개 있어요. 그럼 산소가 전체 7개 있는 거지? 근데 여기도 산소가 하나 더 있네. 그러면 여기에 6개 있어야 되니까 요 앞에 3 이렇게 붙으면 되지. 이렇게 개수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자, 해서 보면 자, 여기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산소하고 수소를 뺀 탄소 어디로 갔어? 일로 갔지? 그럼 얘 요렇게 가면서 뭐 했어? 이제 수소가 떨어졌지? 그러니까 무슨 반응? 산화 반응. 그 다음에 자, 호돈수 물질 산소가 지금 여기 요렇게 가면서 수소가 떨어졌지. 그러니까 수소가 붙었지. 그러니까 무슨 반응? 환원 반응. 그지? 해서 요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됐나요? 자, 여기에 팁 하나만 줍시다. 자, 무슨 말이니? 우리 개수 맞출 때 자, 이 개수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메테인처럼 CmHn이다. 그때 산소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만들어지는데 자, 탄소가 m개 있지? 그럼 이산화탄소 m개 만들어집니다. 수소가 n개 있죠? 그럼 여기 2분의 n개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 산소 필요한 게 얼마? m 플러스 4분의 n만큼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전에 봤던 에탄올처럼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는데 산소도 있어. 그러면 그때는 얼만큼의 산소가 필요하니 이거 찾는 건데 이때도 물론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고요. 뭐도 물도 만들어지고요. 자, 탄소가 m개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m개 만들어질 거고요. 수소가 n개 있으니까 여기 물도 2분의 n개 만들어집니다. 그럼 산소는 얼마? m 플러스 4분의 n만큼 필요한데 여기 산소가 있기 때문에 2분의 L만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알고 있으면 우리가 개수 맞출 때 좀 편하겠지. 이거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철의 재련이라는 걸 볼 거예요. 자, 먼저 재련이라는 말의 뜻을 좀 먼저 봐야 되는데, 재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땅에서 금속을 캐는데 이게 반짝반짝하는 금속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돌멩이가 나오겠지.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광물이라고 합니다. 그 광물에서 뭐를? 금속을 빼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걸 재련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뭐 철의 재련을 보니까 철이 포함된 광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철광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철광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Fe2O3 산화철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여기에서 뭐를, 그지? 철을 빼내는 거야. 이게 철의 재련이에요. 근데 여기 추가로 여러분들 알아두실 게 뭐냐면 요 반응이 거꾸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철에 다시 산소가 결합할 수도 있어. 이게 뭐냐면 부식이에요. 부식이 뭐야? 녹이 생기는 현상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 얘기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이런 철의 재련이 어떤 영향을 줬니? 라는 건데, 자, 우리가 철의 이용, 철을 이용해서 영향받은 거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튼튼한 농기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농업의 발전이 있었다. 두 번째는, 자, 철로 된 바퀴, 그 전에 나무 바퀴는 금방 부서지니까, 그 다음에 기찻길, 선로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교통 발전이 있었다. 그치? 그래서 이런 영향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철의 재련은 우리가 요렇게, 그치? 자, 용광로에다가 뭐를 여러 가지 물질들을 집어넣어서 요렇게 가열을 합니다. 여기에 집어넣는 게 뭐를 집어넣느냐? 여기에다가 철광석 집어넣고요. 코크스라는 것도 집어넣고 석회석도 집어넣어요. 철광석은 Fe2O3, 코크스는 탄소 가루예요. 석회석은 탄산칼슘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재련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재련하는 반응식들에 대해서 좀 볼 건데, 반응식이 좀 많이 나와요. 자, 뭐 탄소가 연소해서 이렇게 일산화탄소 되는 반응. 그 다음에 자, Fe2O3 여기에 이렇게 탄소가루 코크스죠, 그지? 얘가 반응해서 여기서 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산화탄소 만들어지는 반응. 그 다음에 또 Fe2O3 여기에 일산화탄소, 여기서 만들어진 이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철이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는 반응, 그지? 자, 요런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가 봐둬야 될 게 뭐냐면 요 첫 번째 얘기인데, 그지? 자, 요 첫 번째 반응은, 요 반응은, 그지? 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있어. 어디에다 볼까요? 여기다 좀 봅시다. 자, 뭐를 볼 거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소가 연소했는데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졌네. 그지? 이상한 걸 모르겠어? 자, 여기 앞에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 했어? 탄소가 연소하면 무조건 뭐가? 그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웬걸? 여기 와서 봤더니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졌네. 그지? 자, 먼저 뭐를 볼 거냐면 연소잖아. 근데 이 연소에도 종류가 있어요. 뭐 완전 연소라는 게 있고 불완전 연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완전 연소라고 하는 거는 산소가 충분할 때 하는 거고요. 불완전 연소는
산소가 부족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가 무슨 뜻이야? 산소랑 결합하는데 완전히 결합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이산화탄소, 탄소에 산소 두 개가 다 붙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만 이때는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산소가 덜 결합하는 겁니다. 그치? 이 불완전 연소는 우리가 그 고등학교 과정에 배울 때 요 통합각 요 산화원원 할 때만 잠깐 나옵니다. 딴 데서 나올 일 없으니까 요런 게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다시 이번에 뭐 해야 돼? 산화원원 반응 우리가 구분해 봐야겠죠? 그지? 자, 그러면 다시 자, 요 탄소 어디로 갔나 요렇게 쫓아가면 얘가 요렇게 가서 산화 반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돈소 물질 쫓아가려 했는데 얘가 갈 데가 여기밖에 없네. 그지? 이거 환원 반응입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됐는데 요거는 일단 그냥 외워둡시다. 알았지? 설명하면은 조금 산화수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외워두는 게 편해요. 이거는 요렇게 산화원은 되는데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하나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있어. 밑으로 내려와서 얘들아, 산화원원 반응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만나서 반응해서 C하고 D가 된다. 그럼 얘가 요렇게 산화 반응할 때 얘가 요렇게 환원 반응한다. 뭐 요렇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 보게 되는데 산화원원 반응이 꼭 이렇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만나서 C하고 D가 될 때 A가 C로 되는 게 산화 반응인데 B가 C로 되는 것도 환원 반응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 A하고 B가 만나서 C하고 D가 되는데 A가 C로 변하는 게 산화 반응인데 A가 D로 변하는 게 환원 반응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밑에 거에서는 그치? 자, 여기 또 산화환원 반응 한번 구분해 보면 자, 여기 산소하고 수소 제외하고 누구 있어? 그 철 있죠, 철. 철 어디로 갔어? 여기로 갔네. 얘 요렇게 갔죠? 산소 떨어졌지? 그러니까 무슨 반응? 환원 반응. 그치? 그 다음에 탄소 있어. 여기 있네. 여기로 갔네. 이 산소가 붙었죠? 그러니까 무슨 반응? 산화 반응.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자, 철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갔네요. 요렇게 가면서 무슨 반응? 그치? 환원 반응. 자, 탄소 어디?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갔네요. 여기 요렇게 가면서 무슨 반응? 산화 반응.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산화 환원 반응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반응식 외우면 좋지만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치? 어, 나중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에서 요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이때 얘 있잖아, 얘. 석회석. 얘는 지금 어디 있어? 자, 얘는 왜 집어넣은 거니? 지? 왜 집어넣은 거니? 얘는 5번에서 봅시다. 요 석회석은 뭐냐면 이 광물에 산화철만 있는 게 아니라 요 광물에 여러 가지 흙 같은 돌멩이들이 섞여 있다, 아니, 불순물이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런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집어넣은 거야. 자, 그래서 불순물을 어떻게 제거하니? 그지? 그래서 자, 석회석 저기 이제 탄산칼슘인데 얘를 저 용광로 안에 놓고 가열하면 얘가 요렇게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뜯어집니다. 그때 나온 요 산화칼슘 얘가 SiO2 이산화교소 얘가 뭐야? 얘가 불순물이에요. 얘를 끌어안고 SiO3 이렇게 해서 제거가 돼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슬래그라고 합니다. 이런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자, 뭐를 알아두셔야 되느냐? 예?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얘들아, 이 반응이 산화원원 반응이니 아니니? 뭐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 자, 호돈소 물질 있죠?
그지? 한 종류로 되어 있는 거, 그지? 예를 들면 뭐 나트륨이다, 아니면 염소다, 아니면 산소다 등등등 이렇게 한 종류로 되어 있는 거. 이 호돈소 물질이 있으면 산화원원 반응이에요. 호돈소 물질이 있으면 산화원원 반응이다. 알았지? 자, 그럼 봐봐. 자, 여기 5번에 여기 호돈소 물질 있니? 없죠? 맞아. 얘네는 호돈소 물질이 없어요. 따라서 얘네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근데 여긴 어때요? 산화환원 아니 호돈소 물질이 있지. 여기 산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여기 탄소도 있고 철도 있고 다 산화환원 반응이니까 당연하죠. 여긴 어때요? 자, 여기 산소 있고 여기도 산소 있고 그지? 고동수 물질이 있으니까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광합성 어때? 여기 산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호돈소 물질이 있으면 산화하는 반응, 없으면 아니다. 됐어? 그래서 요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산소와 수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대한 산화원원 반응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